계속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국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7시에 네.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라고 했었으나 이제 네. 한국당이 결사 저지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로텐더홀을 화면에도 보신 거대로 네. 일단 점거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장실 앞을 이제 가서 막고 있습니다. 네네. 나오지 말란 뜻인지 아니면 뭐 뭔가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예. 패스트트랙이 격돌하던 4월, 예. 그 4월에 사실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때도 물리력으로 맞서다가 예. 지금 이 선진화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수사를 지금 하니 안 하니 이제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에도 국회의장실에 몰려가서 항의를 했고 항의도 했고 의장을 막아서기도 했고 예. 하지만 결국 이제 패스트트랙은 처리가 된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일부는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던 하고 의원 있고. 중심으로 예.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아까 나왔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의원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이 일군의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국회의장실을 가서 의장을 못 나오게 하면서 또 항의를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우리가 지난 10일로 돌아가 보면 12월 10일이 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었는데 그렇죠. 그날도 8시에 본회의가 잡혀 있다가 그때 이제 적어도 정부 예산 하나가 통과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8시 36분에 개회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럼 오늘도 7시에 본회의 개시를 잡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정족수 모이는 과반이 모여야 어쨌든 개회가 네. 가능하니까요. 148명 이상의 의원들이 예. 재석하는 시간까지 조금 더 기다림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관측컨대는 한 8시 전후 정도 해서는 예. 개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이제 농성을 하면서 네.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는데 지금 국회 본회의장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만은 꽤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동료 네. 의원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 다 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들어가 있고 네. 정동영 대표, 심상정 대표 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대표들이 들어가 앉아 있으면 이제 다른 의원들도 따라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뭐 분명한 거죠. 예. 지난번에 보시면 또 12월 10일 정부 예산 통과될 때로 보면은 162명 재석이 됐고요. 예. 그중에 156표가 정부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찬성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오늘도 대략 한 이제 이 한국당을 빼고 한국당이 만약 불참하고 봉쇄하고 혹은 본회의가 개회된다면 본회의장 안에서 예.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거나 필리버스터 등의 합법적인 이제 저지가 있게 될지가 아주 주목되는 상황인데 예. 160석 내외가 재석하게 되면 이 본회의는 아마 개회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지금 뭐 화면 전체를 갖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네. 한번 좀 세어보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맞습니다. 아마 뭐 일부는 아직 못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의장실 앞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의원이 계속 네. 핸드폰을 들고 맨 앞장서서 있는데 국회 부의장이니까 일단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국회 부의장이니까 의장님 의장단의 한 명으로서 아무튼 얘기 좀 하십시다. 항의를 할 수 이렇게 할 있고요. 수는 있는 그리고 거겠죠? 이제 이 문희상 의장이 어쨌든 도착을 해야 개회가 될 수 있는데 뭐 만에 하나 과거에 이제 간혹 있었던 사례입니다만 예. 국회의장이 뭐 거의 감금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사회를 지명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대리로 넘길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고 예.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장에 도착해야 개회가 될 것 같고 지금 육안으로 보건대는 한국당 의원들은 다 밖에 있는 것 밖에 같고요. 있고. 대략 한 과반 정도의 머릿수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무튼 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도 좀 무료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네. 예. 자, 국회 상황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네. 해보고 4+1 협의체가 드디어 합의를 해서 맞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이제 넘기겠다고 한 거니까 맞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제일 핵심은 억울하게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석패율제를 네. 일단 뺀다. 심상정 대표와 정동영 대표가 우리가 포기하마 뺀 네.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뭐 박지원 의원이 좀 거센 항의를 이 소수 야당들에게 하기도 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뭐 꼭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다 먹겠다는 거죠. 이런 좀 이제 과한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소수 야당이 연동형이 50%니까 준연동형이죠. 예. 이 정도가 적용된 것을 하나의 개혁 개선으로 보고 이 석패율은 접자라고 하는 이제 강한 이제 설득을 한 것이고 거기에 소수 야당이 지금 연말 국회가 공전하지 않고 반걸음이라도 나가려면 석패율을 접는 게 맞을 것 같다. 결국은 오늘 오전에 속보로 나왔습니다. 예. 석패율 포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연동형 캡이라고 불렀는데 예. 우리가 연동형 상한선 상한선. 이것을 이제 47석이 된 거죠. 예. 아침까지만 해도 50석이 비례일 줄 알았는데 예. 3석을 더 양보해서 지역구대 비례대표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253. 250, 50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와서 네. 253, 47.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석의 비례를 포기한 상황에서 연동형 캡, 연동형 상한선을 예. 30석까지만 두겠다. 그럼 나머지 17석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신데 현재도 비례대표는 존재하고 예. 병립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7석은 병립형으로 분배하고 지금 하는 식대로 예. 그냥. 30석까지만 연동형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방안이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아까 잠깐 이제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자유한국당이 못 받으라는 아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바뀌는 게 없다. 물론 비례대표에서 많게는 10여 석을 가져가던 거대 양당, 예. 민주당과 현재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몇 석 정도 포기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것을 중간에 이제 군소 야당들이 나눠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여기서 뭐 한 이 정의당의 경우에 정당 지지율이 총선 때 아주 좋게 올라간다면 한때는 10%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보다 6석 이제 이 의원보다 몇 석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연말에 싸울 정도로 국회를 봉쇄할 정도로 이 큰 변화가 일어나는 선거제 개편인가는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병립형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어차피 할당해서 주는데 네, 득표한 대로. 맞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로 간다 그러더니 그걸 또 반으로 줄여서 준 연동형으로 그렇죠. 만들었고 거기에 네. 또 캡을 씌워서 30석으로 제한을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뭐 무늬만 연동형이지 이게 뭐 지금하고 네,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데 뭐 그래도 가다가 중단하면 간 것만큼 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 가속도와 관성 때문에 아무리 이 한국당이 받을 수 있는 선거제 개편안으로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요. 예. 원하는 225가 지역구, 75가 비례인데 그렇죠. 이건 민주당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고 한국당은 절대 못 받는 아니었기 때문에 싸워왔던 거거든요. 예. 패스트트랙 이후에. 그런데 250을 그럼 지역구로 두고 50만 비례로 가자. 여기서도 50%만 연동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4+1 협의체도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예. 한국당이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한 안으로 물러왔던 것이고 물론 여기 이제 민주당의 또 이제 이해관계도 섞여 있겠죠. 예. 그래서 거대 양당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림으로 양보해 왔는데 아마 심상정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하가 날 수 있어요. 예. 비난은 비난대로 다 받았고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의석은 예. 몇 석 내외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왜 이렇게 결사저질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치적인 명분 싸움이다. 명분 싸움. 그러니까 총선을 예. 앞두고 여기서 물러나면 지금까지 왜 싸웠느냐라는 비판을 또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풍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격돌 양상으로 가서 제가 보기엔 참 국민의 눈에는 실익이 없는 싸움으로 연말 국회가 오늘 폭풍 전야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유한국당 걱정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이제 네. 사실 최대 마찰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 정지돼 있는 걸 갖다 밀을 때가 힘든 힘들죠. 거지. 일단 한번 움직이기 네. 시작하면 슬슬 굴러가는 거니까 또. 사실은 원내대표인 이 황교안 대표는 이 중도나 혹은 뭐 진보층에서야 예. 왜 저러시느냐 당연히 비판을 하겠지만 또 강성 지지층에게는 그 언제 제야투사의 모습을 보여봤습니까? 곱게 성장한 정치인이다. 예. 관료로서는 최고까지 갔지만 정치 신이다 이런 비판을 최근에 삭발, 단식, 뭐 농성 안 해본 게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 기류를 이 기세를 총선 직전까지는 끌고 예.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저는 연말 연초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넘겨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은 뭐 지금 100개가 넘는 정당들이 난립하면서 우리가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수많은 정당이 난립해서 뭐 이 투표 용지의 길이가 1.3m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이 연동형 지금 30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난립한 이 원외 정당들이 생겨나서 한 석씩 가져간다고 계산을 하면 30개당 이상을 넘긴 뭐 어려운데 어떤 형태든 간에 네. 거대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의 시작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 어쨌든 네, 그 어느 알겠습니다. 때보다 많은 또 이 원내 정당이 존재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원내 대표들이 오늘 만나서 물론 네. 4+1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 서로 꽉 묶여서 풀지 못하던 걸 서로 양보하면서 이제 네. 풀고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의원총회에 가서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이제 발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합의문요.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이당원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관 윤소하, 민주평화당 조배수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바로 지금 선거제도 개혁 논의했던 팀들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논의했던 팀들하고 모여서 추가적인 합의문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나와서 이제 간략하게 이런 것들이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너무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는 문제, 그건 결국 3%로 제한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 이상 득표를 해야 적어도 이제 비례 의석을 배정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겠고요. 이걸 3%로 할 것이냐, 5%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 같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난 그 2016년 총선에도 기독 자유당이 존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63%를 득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뭐 반정부 이 민심을 더 모아서 3%를 넘기면 이 비례를 배당받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정의당 쪽에서도 다양한 민심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게 연동형 적용의 명분인 만큼 3%로 가자라고 이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깊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제 이 선거법 개정안으로 시작은 하겠지만 사실 민주당의 주된 관심은 공수처 신설, 공수처 설치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도 이제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과 또 바른미래당의 이 권은희 의원 안이 조금씩 다른데요. 권은희 의원 안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 또는 심의기구의 설치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백혜련 의원 안으로 조금 기울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이제 전해져 옵니다. 검찰이 하던 기소의 독점과 관련해서 기소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따로 둬서 검찰을 제어하자라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빠지기로 했죠. 빠지기로 한 거죠. 그게 이제 최대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해소가 됐고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파죽지세로 패스트트랙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넘어가게 되는 거고 유치원 3법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지금 첫 번째부터 관문이요. 회기 결정의 안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회기 결정안에 대해서 또 무제한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해야 돼요? 지금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원칙대로라면 무제한 토론을 해야 되고 사실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게 이제 일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필리버스터 우리 받겠다. 우리도 왜 이 법이 필요한지를 함께 토론하겠다. 찬반 토론을 무제한으로 해보자.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과거 이 지난 국회가 끝난 무렵에 테러 방지법을 가지고 세계 최장의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이 토론의 경우는 좀 다를 겁니다. 그때는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이었고 한국당은 이번에도 이제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인데 근데 회기 결정의 건은 조금 이 토론의 내용이 없어요. 다만 이 살라미 전술로 썰어서 가겠다. 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회기를 짧게 끊어서 한 법안씩 올리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고 지금 이제 한국당의 경우에는 아니다. 지금 30일 이내로 이제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으니 이번 12월 국회는 30일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1월 초까지 가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연 전략은 무제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실제로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제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수정 법안의 무더기 제출인데 지금 참 이제 흥미로운 게요. 이 회기 결정해야 하는 필리버스터를 걸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예산 부수 법안 22건에 대해선 걸지 않았어요. 걸지 않은 대신에 법안 하나당 10여 개의 이 수정안들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럼 수백 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작구와 숫자만 바꾸면 얼마든지 무제한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2개 법안에 대해서 적어도 10여 건씩을 걸었으니 전체 총합은 300여 건이 지금 이제 되는 거고요. 300여 건의 이제 수정 법안들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엄청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서는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놨고 한국당의 이제 이 저지 방안이 먹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뭔가 좀 속도를 내게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잠깐만요. 뭔가 국회에서 상황이 다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치 상태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들어오고 있나 보네요.
진입을 시도하고 있네요. 로텐도홀 문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열어젖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실 앞입니다. 여기는 의장실이군요. 아까부터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물러나고 이제 여성 의원들이 맨 앞으로 네. 나서 있었는데 일단은 의장실 문이 열렸고 일부 의원들이 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의장을 호위해서 이제 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자님들 저쪽으로 다 들어가셨으니까요.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상으로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본회의장에서 인사 뭔가 청문 진행되고 요청안이 있는데요. 12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 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2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사무처에서 지금 홍남기 일정 탄핵 설명하는 소추안이 것 같습니다.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사람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무슨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개회가 됐네요. 예. 의장이 어디 계세요? 이주영 이 부의장은 옆에 함께 따라 있고요.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가 이것도 제출되었습니다만 잘못된 거예요. 의장은 이것도 국회법 검토 결과 회기 결정의 건은 이거는 무제한 호응이 돼야 토론이 되죠.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만 찬반 토론은 신청이 있으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와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어 의장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이번 임시 회기를 제의하였고 하시면 됩니까? 이 제의에 대하여 윤우동 의원의 155인으로부터 아니 이런 식으로 임시회 회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의장이 언제 2019년 계셨어요?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 대화를 의견이 해가면서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게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게 너무 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대화 요청 원내대표 부의장이 가서 나가 필요 없다고 그러신 분이 가서 의논하세요. 일단 토론을 하러 나오라는 거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찬반 토론은 허용을 한 것이고 무제한 토론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회기 결정의 건에는 무제한 토론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무기한 토론이 필리버스터가 아닌 네네. 찬반 토론을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허락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국당은 이 임시국회 시작을 정기국회가 끝난 11월 11일부터 1월 9일까지 예. 30일 하자는 거고요. 지금 이제 다른 안은 12월 주호영 의원님, 11일부터 12월 토론해 주시기 25일까지 바랍니다. 내일 모레까지를 오분하면 회기를 토론 종결 결정하자. 선포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토론하세요. 그 무제한 토론 국회법 제106조 2 주호영 의원이 이제 드디어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서 찬반 토론을 시작합니다. 국회법 제106조 2 제1항에 의하면 불법보다는 낫다. 좀 조용히 해. 국회법 제106조 2 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의 결정의 건은 지금 의원님들 눈앞 단말기와 전례에서 보시다시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자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법 조문의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회기 결정의 건은 항상 의사 일정에 포함되어 상정된 안건에 올라가 처리되었습니다. 회기 결정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토론 후 표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국회법상 명백하고 전례도 뚜렷합니다. 의장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이전에 듣는 홍익표, 정청래 의원은 심지어 오랜 관례상 토론 없이 표결되었던 인사 안건에 대해서조차도 무제한 토론을 주장하며 이것을 의장이 임의로 막는 것은 날치기라고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 의장은 불법의 강제 사보임을 받아들이고 사개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여 그 절차가 무효가 된 공수처법을 억지로 법사위에 가져가서 나머지 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부의하고 무제한 토론을 수차례 막으면서 수정안조차 배포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라는 기상천외의 불법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검찰을 무력화하여 임기 후반과 퇴임 후에 있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런다고 하지만은 의회주의자라고 자칭하고 백봉 신사상을 무려 4번이나 받았다는 문희상 의장은 무엇 때문에 무리한 불법을 수차례나 거듭하며 의회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를 하늘도 알고 귀신도 알고 문희상 자신도 알겠지만은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설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들 문제 때문에는 아니겠죠? 문 의장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서 국회법 절차대로 합법적이고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단두대를 만들어서 정적들을 수없이 숙청했던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이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늘의 건물은 성글지만은 놓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만무도한 집단에 대한 역사의 반전과 보복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수차례의 불법과 속보이는 나누어 먹기 야합, 그리고 거듭된 무리수로 점철된 이 정권과 민주당의 패스트 트랙이 폭망의 패스트 트랙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무제한 토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남았어요. 제가 법 조문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16년에 나온 국회법 해설서 토론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론은 표결의 전제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표결에 붙이는 모든 의제는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법 또는 선례에 의해서 토론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공개 회의의 동의. 둘째, 의사 일정 변경의 네, 발언 도중에 지금 갑자기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만. 자, 토론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내려가 주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마이크 넣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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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그러면 이상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윤우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윤우덕 의원 나오세요. 발언 마무리도 안 했는데 너무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도 이 마무리라도 시간 다 돼도 마무리라도 시간 다 됐죠. 그러면 그건 아니시잖아요. 자, 윤우덕 의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양해해 주시면 마무리 짓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디 갔어요? 오분이야 그렇죠. 5분이에요. 넣어주세요. 아니 토론이 돼 5분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꺼진 걸 어떻게 해? 이건 아니야. 마이크 넣어주세요. 이건 필리버스터 아니에요. 안 해. 발언하게 해주세요. 마이크 넣어주세요. 지난번에 조경태 의원에게 발언権줬을 네. 때 이제 물을 마시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발언을 안 했던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영 의원 토론은 5분이다 그러고서 마이크가 예. 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주호영 의원은 국회법 106조를 들어서 예. 자, 필리버스터는 무조건 허용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하고 자기가 선언하고, 진행을 하던 예. 상황인데 예. 문희상 의장의 입장에서는 이건 필리버스터 해당 아니다. 찬반 토론이다라고 이제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시간이 되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졌고 다른 의원에게 지금 발언 기회를 주는데 한국당 의원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고 옆에서 이제 이 이주영 부의장이 예. 자 마무리라도 좀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상 아래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돼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호영 의원이 마무리처럼 말을 하길래 저렇게 빨리 끝낼 리가 없는데 했더니 네.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필리버스터를 그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윤우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세요. 안 하시면 토론 종결하겠어요. 주호영 의원은 자리를 비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네. 자기는 할 말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윤우덕 의원 발언하세요. 이게 불법이에요. 예, 지금 이게 외치고 있는 불법이라고. 비용은 문희상 불법 이 우리 아무리 하시는 게 다 불법이야. 이게 바로 불법의 현장이야. 대기 결정의 이건 이게 의회주의요? 이게 무제한 토론 안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 내려가세요. 네, 법이 없는데 부장님 내려가 주세요. 왜 법이 없는 걸 가지고 내려가 주세요. 그걸 불법이라고 내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인정을 해주십시오.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인정을 해주세요. 단상에서 왜? 내려가 주세요. 왜 대화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의장님? 나는 10번에 걸쳐서 경고했습니다. 예. 문희상 의장이 조곤조곤 설명을 하듯 얘기를 하다가 예. 주호영 의원 입에서 문희상 아들 의장의 공천 아들 얘기가 얘기가 나오니까 나왔죠. 네. 약간 격해지면서 네. 단상에 올라와 있던 이 부의장한테 내려가 달라고 지금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서 약간 언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본인이 자기가 언성이 높아진 걸 아셨는지 다시 자리에 다시 앉으셨는데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번 필리버스터의 이 세계법안을 올리던 4월하고요. 예. 최근에 12월 10일 이 정부 예산이 통과된 직후 또 이 한국당의 항의 때도 그렇고요. 예. 문희상 의장이 매번 이렇게 좀 이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실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심장에 스텐트 수술까지 하는 시술까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소리를 고성을 지르면서 장기화되면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앉아서 좀 호흡을 가다듬는 분위기인데 근데 단상위의 국회의장은 지금 이러한 상황 지금 사실 의장석을 포위하고 점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아래쪽에 모여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의장이 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치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다른 당 의원들은 이걸 앉아서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문희상 의장의 이런저런 몸이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거들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자칫 몸싸움이 굳을 수 있는 그러면은 거죠. 이제 또 선진화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필리버스터 지금 하시면 일단은 지켜보는 것 밤새도록 같습니다. 하셔도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과거의 하시라고. 사례에선 이럴 때 국회의장이 상당히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 이 최근에는 이제 아이고. 드물었습니다만 경호권을 발동하게 되죠. 조용하네. 네. 자, 다시 주호영 이따가 해요, 의원한테 무슨 이따. 발언 끼어가는지 회기는 결정하고 해야지. 자세를 살펴봤는데 필리버스터 나중에 하시라고 아, 시간을 나가라고 지금 넉넉히 문희상 의장이 드릴게. 요구하고 있군요. 주호영 밤새도록 의원한테 하세요. 자리를 괜찮아. 떠라. 당신의 찬반 토론 시간은 다 썼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원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는 안 들어왔고요. 조영 마이크 던지세요. 다시 잠깐 잦아들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 본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의장석과 예. 또 이제 발언하는 단상을 점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포위해서 점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본회의 지연의 효과를 예. 톡톡히 내고 있는 좀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에는 이런 모습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죠. 지금 외치고 자, 있는 구호는 아마 어서 하세요. 문희상 의장 아들 뭐 네. 관련한 어서 하세요. 비리 의혹이 있다면서 주장하는 그 구호 같습니다. 자, 어서 토론해 주세요. 윤우석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주호영 의원님 이제 내려가 주세요. 조영 마이크 주세요. 안 돼, 그건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그만.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해. 왜 무제한 토론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의장에게 적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국회의장이 회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그것은 검토해보니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찬반 토론만 허용하겠다 그랬는데 찬반 토론에 나섰던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대립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호가 좀 험악해지고 있는 것이 아까는 이제 아들 공천 문제를 공천 세탁 뭐 이런 이제 예. 보도 나왔다가 지금은 문희상 사퇴로 갔습니다. 사태로.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주장이 되고 있는 예. 거니까 상당히 좀 격해진 상황인데. 근데 이게 이 또한 이 본회의가 개회됐다고 인정을 한다면 예. 지금 이게 이제 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법에 국회 선진화법에 지금 단상을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엔 시간이 조금 흐르면 경호권을 발동할 것인지 예. 이 부분이 이제 격돌에 아마 시발점이 될 이제 아슬아슬한 이 경계선에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래 민주당과 다른 이제 사프레스 네. 협의체가 갖고 있는데 보관은 오늘 회기는 제대로 시작을 해서 네. 그다음에 상정을 하고. 상정도 하고 선거제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어쩔 수 없이 받고. 자유한국당한테 주고 네네네. 거기서 회기가 끝나면서 그
필리버스터도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회기는 자동으로 선거제가 예, 통과되는 표결될 수 걸로. 있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로드맵이었을 텐데 일단 회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찬반 토론에서 지금 그렇게 발이 묶여 있긴 네. 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대로 진행되면은 그 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붙이는 거는 정해진 수순이니까 네. 여기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라고 무제한 토론이라는 구호를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당의 의원들은 착석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예.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고 진행할 것인가 예. 지금 다양한 이제 국회법상의 법리 검토를 하고 있을 상황이거든요. 예. 나름대로 경호권 정도 발동하려면 몸싸움이 크게 있거나 아니면 상당 장시간 그렇죠. 동안 저렇게 되면은 그렇죠. 발동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아직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네. 예. 지금 아직 이제 이 본회의장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희상 의장이 개회한 지 아직 30분이 이제 무렵 된 상황이니까요. 근데 취재 기자 경험으로는 상당히 선진화됐는데요. 네, 저 과거에 정도면 비하면. 뭔가 던지고 네네 맞습니다. 저 이주영 부의장도 옆에 서 있지 않고 뭐 마이크를 가린다거나 네, 봉을 네. 뺏는다거나 뭐 별별 몸싸움이 다 국회 과거에는 기록에 있습니다만. 뭐 공중부양 또 물병 던지기 예. 종이 찢고 일단 욕설이 등장하면 감정이 고조되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주먹 다짐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일단 구호와 목소리로 시간을 가지고 조금은 이제 냉각기를 두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당 의원들도 절대 앞으로 나와서 네, 네, 충돌할 네. 그 어떤 위험을 높이지 않고 자리만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장기전이 될 것 같네요. 네. 자정까지는 가게 될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예. 이인영 자, 대표도 앞으로 빨리 예. 토론하세요. 자, 토론 민주당의 이인영 종료해요. 원내대표가 앞으로 나왔고 문희상 의장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더 공식으로 높아집니다. 제안한 게 토론 종결이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예, 의사봉까지 쳤습니다. 토론 종결이.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시의 회기를 표결에 2019년 돌입하는,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제372회 국회 임시의 회기 결정권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봉은 이미 두들겼습니다. 정광판에 불이 들어왔죠.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안건, 그러니까 이번 회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이냐 하는 안이 12월 25일 내일 모레까지 회기를 가는 안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투표하시라고. 하나씩 불이 이제 켜지기 시작할 겁니다. 좀 있으면.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투표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앵커님 보시기에도 특이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투표 결과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땀도 안 납니다. 표결은 되고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단상을 포위하고 지금 의장 독재라고 들어보죠. 기권 3인으로서 제372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권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25일까지입니다. 딱딱딱 의사봉 쳤고요. 에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에 큰 죄를 지으시고. 드디어 이제 이주영 부의장이 이것을 약간 거친 약간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국민이 하실 거야. 아니 다 법을 봤으니까 이제 명백한 명문의 규정 그런 걸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문희상 의장의 그 발표 내용 중에 찬성 매표, 뭐 기권 매표가 있었는지는 희미해서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가결이 된 거는 그러면 지금 의사봉을 제372회 국회 임시회 회의는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에이, 또 한번. 이런 불법을 하지 마세요. 다음은 두 분의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 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민경욱 의원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있고 이거는 국회법에 없는 불법.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7시에 본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 앞을 막아섰기 때문에 한 50분 넘도록 의장이 나오질 못하다가 결국 뒷문으로 나가서 7시 56분에 본회의가 기습적으로 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몰려와서 국회 의장석을 에워싸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의장 단상으로 올라가서 옆에서 계속 의장에게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의사 진행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나중에는 아마 심재철 원내대표도 단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서 맨 처음에 회기 결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겠다.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안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찬반 포기하신 토론만 걸로 허용했고 가겠는데요. 찬반 토론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시간을 끌려고 했습니다만은 국회의장이 결국 찬반 토론이 끝난 걸 선언하고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표결까지 이루어졌고 가결됐음을 수정안이 가결된 거죠. 그러니까 수정안이죠. 임시국회 회기의 건 시간은 이제 25일까지이기 때문에 11일부터 25일까지라 15일간으로 결정했지만 15일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이 23일인 것을 감안하면 예. 내일 모레 자정까지입니다. 하. 네. 내일 모레는 휴일인데 이게 이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성탄절 들어. 자정까지. 지금 이주영 부의장이 옆에서 의장을 좀 말리고 예. 설득하는 제스처였다가 조금 전에는 팔을 휘두르면서 네. 이게 의회 독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독재다. 네. 민경욱 의원이 발언할 때 자동적으로 그 마이크 들어가요. 시작하시면 의사 진행 걱정 발언. 말아요. 네. 어서 하세요. 어서. 어서. 민경욱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안 하시면 예. 이제서야 주호영 의원이 내려오고 민경욱 마이크 의원이 주십시오. 의사 진행 아. 발언으로 올라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회의 개회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근본도 없는 집단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1야당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의를 원칙으로 의사를 진행해 오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막가파식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의장과 함께 51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통과시키려는 예산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라도 하자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실시한 뒤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절차를 묵살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해 세수를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부터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장기 집권에만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과 명분도 없이 한 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아우성치는 기타 중대들은 오늘 또다시 문희상 의장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동형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저들은 불법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진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홍보물 한번 보십시오. 이른바 4+1 집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통진당 선거 홍보물에 이 당과 관계가 없는 이해찬 손학규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조국 전 민정수석, 박영선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한명숙 전 총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통진당과 민주당 통합 후보에게, 정당 투표는 통진당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홍보 문구도 있습니다. 서로 짬짬이해서 선거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의석수에 영향을 미칠까봐 비례한국당에는 원칙도 없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512조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문희상 의장은 뭘 얻었습니까? 지역구 세습이라는 저 검은 속내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세상에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당에서 국회의원 세습을 강력히 항의하니까 그럴수록 지역에서 아들의 인지도는 더 올라간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꽃길을 만들어주겠다는 빗나간 부정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치기 예산 처리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문 의장께서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 금지법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공수처법은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자신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집권한 지 2년 반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는 것은 참으로 후한무치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김기현 울산시장 암영 수사와 거액대출 비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3대 초대형 게이트가 이 정권의 목줄을 죄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특별감찰관의 부재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촉발했다고 쓰게 될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좌파 정권 연장법입니다. 게임의 룰을 짜는 선거법을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야합하는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형적이고 후반적인 후진적인 법률안을 날치게 하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에 마이크가 꺼졌네. 마이크를 역시 이쯤에서 이제
꺼지게 했군요. 결국은 뭐 오늘 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소식은 네. 국회 이번 회기는 25일까지, 12월 25일까지로 맞습니다. 결정이 됐고 지금 민경호 의원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자기 그동안에 이제 경과를 설명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걸로 일단 뭐 이어지는 또 국회 상황은 뭐 네, 저희 계속 오늘 YTN의 밤까지 갈것 다음 뉴스에서 같습니다. 계속 전해드리면서 시청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